랍스터 500인분, 명품 목걸이, 연회장 큰 홀 전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가 회사 사장인데 이것도 못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이용당했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은 마지막 요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돈을 자기 돈처럼 썼고, 시누이는 회사 서류를 몰래 훔쳤고, 남편은 모든 걸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며느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검정 노트, 영상 증거, 녹음 파일, 은행 기록, 그리고 서명까지 받아둔 계약서요. 10년 동안의 진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순간 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당포 영상이 나오고 도박 기록이 보이고 가짜 서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500명이 모두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9월의 어느 오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20층에 자리한 더 로얄 테이블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화창했지만 실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번 내 칠수는 정말 특별해야 해. 알지? 작은 시어머니 오숙자가 지난달에 얼마나 요란하게 칠순 잔치를 했는지. 그거보단 무조건 더 크고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 박화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렷한 발음이었죠. 그녀는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고급 케이터링 카탈로그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숙자네는 활전복을 올렸다던데 우린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야 해. 랍스터는 기본이고. 윤서연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38배 나이 국내 최고급 연예 기업의 대표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동자만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를 기록하듯 따라가고 있었죠. 네. 어머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서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손에 쥔 펜은 이미 노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예상 인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까지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500명은 되어야지. 친척들, 동네 어른들, 아버님 사업 관계자들까지 다 불러야 하니까. 그리고 장소는 정관으로 빌려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500명이요. 서연은 짧게 되뇌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압력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500명 규모의 행사라면 최소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지. 랍스터는 1인당 한 마리씩 기본이고 전복도 넣고 그리고 샴페인도 좋은 걸로. 돈페리뇽인가? 그 제일 좋은 거 말이야. 무제한으로 제공해.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트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랍스터, 전복, 돈페리뇽, 무제한. 각 단어 옆에는 작은 별표가 하나씩 찍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시누이 강민희가 들어왔습니다. 42의 나이답지 않게 화려한 메이크업과 최신 유행의 옷차림이었죠. 그녀는 어머니 옆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엄마 칠수는 정말 제대로 해야죠.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으스대고 다니는지 아세요? 동네 카페 갈 때마다 칠순 잔치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기대와 압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인지. 체면은 돈보다 중요한 거야. 내가 회사 대표니까 이런 일 쉽게 할 수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노트를 잡은 왼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용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내가 회사 대표니까 협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 우리 집안 잔치인데 회사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협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서연의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협찬은 회사 규정상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식 계약서와 세무 처리가 모두 동반되어야 하고요. 아이고, 그런 복잡한 건 너가 알아서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좋은 걸로 준비해줘. 응?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알아서 잘할 거야, 엄마. 이런 일은 올케 언니 전문 분야잖아. 서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협찬 요구 2025년 9월 15일 오후 3시 30분. 그 옆에는 작은 빨간 별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각 항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오른손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500명 규모, 정관대관, 고급 식자재, 무제한 샴페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협찬 요구라는 단어. 체면은 돈보다 중요하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기에 표면이 더욱 고요해 보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강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은 40의 나이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중에도 논문 초고를 검토하느라 바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로? 칠순 잔치 얘기요. 규모가 꽤 크게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잖아. 작은 어머니 칠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셔. 지훈은 다시 논문에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소원이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야.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근데 어머님이 협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펜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협찬? 그거야 당신 회사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마. 엄마가 기죽으시면 안 되잖아.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논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00명, 1인당 식사비 70만 원 기준이라면 3억 5천만 원, 정관 대관료 5천만 원, 추가 장식과 공연비 1억 원, 총 5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협찬 없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결혼 초기의 가계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날짜에 멈췄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강하자. 시어머니. 이체 500만 원. 메모. 남편 학회비 지원.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실제 출처. 내 계좌. 남편 요청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이체. 서연은 파일을 다시 덮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또박또박 제목을 적었습니다. 박화자 칠순 잔치, 전체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증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총무팀장, 주방팀장, 그리고 보안팀장까지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 달 말에 500명 규모의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사용이고요. 서연은 프로젝터 화면에 상세한 계획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노인 하객 비율이 6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휠체어 동선, 비상구 위치, 응급의료체계 모두 전면 재점검하세요. 식자재 알레르기 표시는 물론이고 온도 관리 기록도 빠짐없이 남기세요. 총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번 행사가 개인 행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진행되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검은색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 정은 정, 돈은 돈이다. 일주일이 지난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 더 로얄 테이블 본사 5층에 위치한 VVIP 상담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고액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크림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과 두꺼운 샘플 카탈로그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번 행사를 담당할 김 과장이 노트북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오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서 상담을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누이 미니도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언니,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인스타에 올려도 되죠? 네, 괜찮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태블릿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메뉴와 행사 진행 방식을 결정하려고 모셨습니다. 먼저 메인 요리부터 볼까요? 화면에 고급 식자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랍스터, 전복, 한우, 그리고 각종 해산물 요리들이었죠.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랍스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주에 오숙자를 만났는데 자기네 칠순 때 활전복을 올렸다고 자랑하더라고.
하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면서.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에 놓인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활전복 말씀이시군요. 그래.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 전복도 올리고 랍스터도 올려야 해. 둘 다?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작은 어머니한테 지면 안 되죠. 우리가 훨씬 더 화려하게 해야 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김 과장을 쳐다봤고 김 과장은 조용히 노트북의 내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자 소리만이 잠시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1인당 전복과 랍스터를 모두 제공한다면 식자재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1인당 약 90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데요. 90만 원?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체면이 달린 문제인데 돈이 문제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돈페리뇽 무제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돈페리뇽이지.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생화 아치가 있는 연회장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생화로 만든 아치. 이것도 우리 잔치에 설치해줘. 하객들이 사진 찍기 좋게. 생화 아치요. 서연은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장미와 백합 그리고 각종 수입꽃들로 만들어진 대형 아치였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은 드는 장식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봐. 포토월이라고 하던가. 요즘은 이런 거 다 한다더라. 신우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꽃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존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하객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면 딱이겠어요. 서연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화 아치 2천만 원, 포토월 설치 및 장식 800만 원. 벌써 예산이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총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5억?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할만하지. 며느리, 너도 알잖아.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회사 대표니까 협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아? 협찬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찬은 회사 규정상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과 세무 처리가 필요하고요. 아이고, 그런 복잡한 얘기는 됐고, 일단 준비는 다 해놔.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오빠도 교수 월급 받잖아요. 다들 협력하면 되죠, 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태블릿 케이스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공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악이나 축하 공연 말입니다. 공연?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공연도 있어야지. 라이브 밴드 부르면 되지 않아? 그리고 합창단도 있으면 좋겠다. 찬송가 한 곡 정도는 불러줘야 분위기가 사네. 라이브 밴드와 합창단이요. 서연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라이브 밴드와 합창단을 동시에 섭외하면 무대 공간과 음향 장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산이 또 괜찮아요. 일단 기록해 두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노트북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상담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줄 기념품, 테이블마다 놓을 고급 꽃꽂이, 입구에 설치할 대형 현수막, 그리고 행사 영상을 찍을 전문 촬영팀까지. 아, 그리고 말이야. 드레스도 새로 맞춰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패션 잡지를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비즈 장식이 가득한 이브닝 드레스였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맞추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서연은 잡지를 받아들고 사진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맞춤 드레스였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하는 옷이었죠. 어머님, 이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뭐가 개인이야? 다 칠순 잔치 때문에 입는 옷인데. 며느리, 이것도 좀 봐줘.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레스숍 몇 군데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신우이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상담실 곳곳을 찍어댔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나간 뒤 서연은 김 과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진행하면 예산이 6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이 없다면. 알아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죠. 김 과장님, 이번 행사 모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주세요. 날짜, 시간, 요구사항, 예상 비용까지 전부 상세하게요. 네, 사장님. 그런데 혹시 정말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상담했어요. 응, 어땠어?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6억 원을 넘을 것 같은데요. 6억? 남편이 잠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정도나 돼? 좀 줄일 수는 없어?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작은 어머니랑 비교하시면서 계속 추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시 TV를 봤습니다. 엄마도 참. 그래도 뭐 엄마 입장은 이해가 가. 평생 작은 어머니한테 눌려 사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거지. 그런데 여보, 돈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서연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회사 대표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협찬이나 그런 거 받을 수 있잖아. 협찬은 회사 규정상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당신이 사장인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죽으시면 안 돼. 평생 작은 어머니한테 밀려 사신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남편 반응. 2025년 9월 22일. 책임 회피. 협찬 기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빨간 별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비서 박 대리가 다급하게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신우이 미니의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에는 더 로얄 테이블의 VVIP 상담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 엄마 칠순 잔치 정관 협찬 확정. 역시 우리 올케는 최고예요. 더 로얄 테이블에서 전폭 지원해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사진에는 더 로얄 테이블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서연이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해서 게시물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렸고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언제 올라온 거죠? 어젯밤 11시쯤이요. 벌써 좋아요가 300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100개가 넘고요. 박 대리는 화면을 스크롤해서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와, 대박. 통 큰 며느리네요. 저도 더 로얄 테이블에서 행사하고 싶어요. 협찬 받을 수 있나요? 부럽다. 효부상감이네요. 역시 가족이 회사 대표면 좋겠어요. 댓글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대리님, 즉시 내부회에 소집하세요. 총무팀장, 홍보팀장, IT팀장 전부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대리가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아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SNS 무단 게시 발견. 협찬 허위 사실 유포. 30분 뒤 회의실에 관련 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은 프로젝터 화면에 미니의 SNS 게시물을 띄웠습니다. 이 게시물 보셨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동네 맘카페, 노인의 단톡방까지 공유됐어요. 어느 정도 퍼졌습니까? 최소 1000명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명확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공식 협찬은 없습니다.
절대로 협찬 문서를 발행하지 마세요.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를 따릅니다. 네, 사장님. 팀장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IT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IT 팀장님, 우리 회사 직인 파일과 공식 문서, 양식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자직인은 암호화된 서버에 보관 중이고 접근 권한은 사장님과 총무팀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모를 유출 가능성을 전수조사하세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총무팀장이 다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팩스로 전송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협찬 보장 공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로얄 테이블의 로고가 상단에 인쇄되어 있었고 중간에는 박화자 여사 칠순 잔치 정관 협찬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윤서연 명의의 전자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인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픽셀이 번져 있었습니다.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문서였죠. 이 팩스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오늘 아침 8시쯤이요. 발신 번호는 시내 어느 인쇄소더라고요. 서연은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IT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즉시 IP 추적 들어가세요. 우리 회사 전자직인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시간 뒤 IT 팀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2주 전 수요일 오후 5시경에 총무팀 공용 컴퓨터에서 우리 견적서, 양식과 직인 파일이 USB로 복사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사용했나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IT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총무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5시쯤 신우이 미니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미니는 약 10분 정도 컴퓨터를 조작하다가 USB를 뽑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그날이 시어머님과 상담하던 날이네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멈추고 IT 팀장을 봤습니다. 이 영상과 모든 증거 자료를 별도 폴더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암호를 걸어두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조용히 증거만 수집하세요. IT 팀장이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오전 11시 위조 공문 발견 CCTV 확인 결과 신우이 강민희가 회사 기밀 무단 복사 증거 확보 완료. 그 옆에 빨간 별표 3개를 그렸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고마워. 미니가 SNS에 올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네. 오숙자도 봤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허락한 게 아닙니다. 협찬은 없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따져. 어차피 다 너가 해주는 거 아니야. 협찬이든 뭐든 결과는 똑같잖아. 어머님 협찬이 아니면 개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 차이는 크세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며느리 고맙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너무 따지지 마.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 반응. 무관심. 협찬과 개인 비용의 차이 인지 못함.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니 누나가 SNS에 올린 거 봤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봤어요. 사람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 우리 가족 이미지도 좋아지고 누나가 잘한 것 같아.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거 협찬이 아니에요. 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뭐 어때? 어차피 당신이 사장이잖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남편의 말투는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미니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좋아요는 이미 500개를 넘었고 댓글은 200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통 큰 며느리 윤서연 대표, 더 로얄 테이블, 가족 행사 전폭 지원, 효부의 표본, 각종 제목으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부인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불화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녀는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 증거는 나를 지킬 것이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화요일 오후 서연은 회사에서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그게 내가 결혼할 때 내가 해줬던 목걸이 있잖아.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선물로 준 목걸이였습니다. 당시 시가로 8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보석이었죠. 네, 기억해요. 그걸 잃어버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셨어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집 금고에 있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서연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시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건 아직. 혹시 집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칠순 잔치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숙자 앞에 맨목으로 나갈 순 없잖니. 그 사람도 분명히 비싼 목걸이 하고 나올 텐데.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부탁이 있어. 혹시 새 목걸이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꼭 3캐럿이 아니어도 괜찮아. 2캐럿 정도만 되어도. 새 목걸이요. 서연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니? 민희는 형편이 안 되고 지훈이는 교수 월급으로는 어렵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고마워, 며느리야. 역시 우리 며느리는 최고야.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서연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님, 보안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10분 뒤 보안팀장 최 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님, 조용히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최근 1개월 동안 귀금속점, 전당포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확인만 해주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팀장이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1일 오후 3시 시어머니 방문.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주장. 새 목걸이 요구. 경찰 신고 거부.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과연 정말 잃어버린 것일까? 이틀 뒤인 9월 3일 최 팀장이 서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 팀장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급 전당포의 CCTV 화면 캡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2025년 9월 3일 오후 4시경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 전당포입니다. 시어머니 박화자 씨와 시누이 강민희 씨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당포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석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케이스를 열어 목걸이를 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담보 기간은 6개월이고요. 5천만 원. 서연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대출받은 5천만 원은 즉시 시누이 강민희 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최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습니다.
토토 베팅 기록이 확인됩니다. 서연은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5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진 기록이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씩 계속해서 베팅되었고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CCTV 원본, 대출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전부 여기 있습니다. 최 팀장이 파일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외부 유출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팀장이 나간 뒤 서연은 파일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3일 조사 결과 확인. 목걸이는 분실이 아닌 전당포 담보대출. 금액 5천만 원. 신우이가 불법 도박으로 탕진. 증거 확보 완료. 그 아래 빨간 별표 5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새 목걸이 요구는 이중 편취 시도. 대응 방안 필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고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서연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파일을 꺼내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 속 시어머니의 표정, 신우이의 손짓, 전당포 직원과 나누는 대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돈이 필요하신 일 있으세요? 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고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일단 새 목걸이 구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이중 편취 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칠순 잔치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하신다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죠?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연대보증을 포함한 정식 계약서로요. 그리고 반드시 자필 서명과 지문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샘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계약서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걸 어머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협찬 관련 서류라고 하세요. 세무서 제출용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끼리는 보통 내용을 자세히 안 보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약서 샘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용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그리고 연대보증인.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문서 작성을 마치고 서연은 다시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모였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정은 정, 돈은 돈이다. 2025년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연의 사무실에 보안팀장 최 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번에도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지난번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최 팀장은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뭐가 더 나왔나요? 신우이 강민희 씨의 최근 3개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사장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심각합니다. 서연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초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총액이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천만 원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 팀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SNS 게시물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신우이 강민희 씨가 지난달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엄마 칠순 잔치 모금 계좌를 만들었더군요. 서연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희의 SNS에는 사랑하는 엄마의 칠순을 축하해 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송금 인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약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 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돈도 전부 토토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에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파일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희 씨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희 씨가 혼자 관리하는 비밀 계좌로 보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최 팀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사 당일 영상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 그대로 편집해서 상영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 팀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 팀장이 나간 뒤 서연은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신우이. 도박 총액 7천만 원. 모금 계좌 2,500만 원 횡령. 증거 추가 확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 계약서만 받으면 된다. 이틀 뒤인 9월 10일 서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VVIP 상담실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앉으세요. 서연은 두 사람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모셨어요. 행사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도 휴대폰으로 상담실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이번에도 SNS에 올려도 되죠? 네, 괜찮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서류? 무슨 서류? 협찬 관련 세무 서류예요.
이렇게 큰 행사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해서요. 형식적인 절차인데 서명 좀 받아야 해요. 서연은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연애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연대 보증이 포함된 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무슨 서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 시어머니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회사 규정이에요. 협찬으로 처리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고 옆에 지문도 찍어주세요. 지문까지? 네, 공식 문서라서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찍어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지문을 남겼습니다. 미니 씨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셔야 해요. 저도요? 신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가족 행사니까 직계 가족 모두 서명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거예요. 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신우이도 별 의심 없이 서명하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목걸이는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간 뒤 서연은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자필 서명과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 금액 4억 3천만 원. 상환 기한 2026년 4월 10일. 연대보증인 박화자, 강민희. 기한 내 미상환 시 공증 효력 발생. 서연은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계약서 확보 완료. 그날 저녁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확보했습니다. 내일 공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물은 닫혔다. 이제 행사 당일만 기다리면 된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약서를 공증하는 절차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공증이 끝난 서류를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나요? 가족인데. 변호사님. 서연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은 정이고 돈은 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기술팀을 불렀습니다. 팀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파일로 영상 편집 부탁드립니다. 행사 당일 상영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 영상이에요.
앞부분 일부는 가족 사진과 음악으로 구성하고 뒷부분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술팀장이 USB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달력을 봤습니다. 행사일인 9월 21일까지 11일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요구사항, 그리고 증거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모든 준비 완료. D-10.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2025년 9월 21일 화요일 드디어 칠순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서연은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더 로얄 테이블 본관 5층 그랜드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생화로 만든 거대한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색 장미와 분홍색 백합이 섞인 화려한 장식이었죠. 아치를 만드는 데만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포토월 설치 완료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토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색과 흰색으로 장식된 포토존에는 박화자 여사 칠순 축하라는 문구가 반짝이는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명 각도는 확인했나요? 네, 3번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자 권태식이 직원들과 함께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8세의 베테랑 납품업자로 15년째 더 로얄 테이블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권 사장님, 랍스터 상태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캐나다산 활 랍스터 500마리, 전부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온도 기록과 인수증 여기 다 있습니다. 권태식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입고 시간, 온도, 수량, 그리고 품질 검사 결과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모두 준비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 권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는데 이번 행사 협찬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서연은 잠시 권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정식 계약이에요. 권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하고만 거래하는 겁니다. 권태식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연회장 최종 점검이 끝났습니다. 500개의 좌석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고급 꽃꽂이가 놓여 있었고 접시와 수저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쪽에는 합창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영상 파일 준비 완료했습니다. 파일명은 뭐죠? 땡큐마더 칠순.mp4입니다. 외부 인터넷 연결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행사 중에는 건물 내부 와이파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제가 신호 주면 바로 재생하세요.
기술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정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무대에 서서 연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좌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곳은 500명의 하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목에는 서연이 준비해준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2캐럿짜리 목걸이로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 화자씨 목걸이 정말 멋지네요. 그러게요. 며느리가 준비해줬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예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누이 미니도 옆에서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오후 2시 작은 시어머니 오숙자가 도착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화자씨 축하해요. 정말 멋지게 준비했네요. 고마워요, 언니. 우리 며느리가 다 해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숙자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우리 칠순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회사 대표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서연은 멀찍이 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분 여러분, 오늘 박화자 여사님의 칠순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악 사중주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우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대 옆에 서서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팀과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였죠.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싱싱한 캐나다 활 랍스터가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통통한 활전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와, 이거 봐요. 랍스터랑 전복이 둘 다 나오네요. 정말 푸짐하네요. 역시 더 로얄 테이블은 다르네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오숙자 쪽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합창단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화음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노인 하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 서연은 무대 뒤에서 기술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팀장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지우는 자리에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예감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분 동안은 감동적인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결혼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1분 10초가 지나자 화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음악도 멈췄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당포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3일 오후 4시.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케이스.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 꺼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당포 직원이 돈을 세어 건네는 장면.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전당포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시누이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 그리고 그 돈이 토토 사이트로 빠져나가는 내역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누이의 SNS 캡처 화면. 모금 계좌. 그리고 그 돈이 또다시 도박 사이트로 사라지는 거래 내역. 마지막으로 화면에 큰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본 행사는 협찬이 아닌 윤서연 개인 대납으로 진행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수십 명의 하객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란 탄식, 그리고 휴대폰 셔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서연은 무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5천만 원, 2,500만 원, 7천만 원. 빨간색으로 표시된 출금 내역들이 하나씩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연회장의 소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게 도박이라고? 모금 계좌로 받은 돈을 도박에 썼다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니는 무대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CCTV 화면이 나왔습니다. 시누이 미니가 총무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USB를 꽂는 모습.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까지.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회사 파일을 훔쳐간 거야? 위조 공문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화면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쓰인 문구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협찬이 아닌 윤서연 개인 부담입니다. 총액 4억 3천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항목별 비용이 나열되었습니다. 연회장 대관료 5천만 원, 식자재비 1억 5천만 원, 생화장식 3천만 원,
공연비 2천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 5천만 원, 기타 비용 1억 원. 숫자들이 하나씩 더해지며 최종 금액이 화면 가운데 크게 떠올랐습니다. 4억 3천만 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큰 금액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를 준비한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퍼진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어머님, 앉아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에 눌려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이 포함된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께서 직접 서명하고 지문을 찍으신 정식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지문도 함께. 차용 금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됩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란이었습니다. 4억이나 되는 돈을 계약서까지 썼다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찬은 없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께서는 협찬이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SNS에 올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죠. 시누이가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오해가 아닙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셨습니다. 전자직인을 훔쳐 위조 공문을 만드셨고요. 그 증거도 다 있습니다. 화면에 다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니가 USB를 꽂는 장면,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 그리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까지.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선물로 주셨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께서 함께 전당포에 맡기고 5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전당포 CCTV 화면이 다시 한번 크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한 화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꺼내는 장면, 전당포 직원이 감정하는 장면, 그리고 돈을 받는 장면까지. 그 5천만 원은 시누이 계좌로 이체됐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새 목걸이를 요구하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하네. 서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 걸어드린 이 목걸이는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 돈입니다. 협찬이 아닙니다. 작은 시어머니 오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0명의 하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납품업자 권태식 사장님 계십니까? 연회장 뒤쪽에서 권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권 사장님, 이번 행사 식자재 납품 계약은 협찬이었습니까? 권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식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성금 없이 납품하려다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윤 사장님이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서 믿고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협찬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은 권태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사장님. 그녀는 다시 연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7주 동안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자재 안전, 노인 하객 동선, 응급 의료 체계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4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이것을 협찬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제 회사 파일을 훔쳤습니다.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도 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금 계좌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남편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혈압 측정 기록입니다. 오늘 행사 중에도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쓰러지실까봐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리하려는 겁니다. 정은 정이고 돈은 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후 저는 이 계약서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께서 상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시면 법이 정한 대로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다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무대를 내려오자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달려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료팀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실로 모시고 가세요. 제가 준비한 방입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시누이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섰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해요. 그녀는 남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 혼자 섰습니다. 500개의 빈 의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500명의 하객 중 남은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친척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성이다가 하나둘씩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생화아치, 반짝이는 포토월, 그리고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무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리 시작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생화는 기부단체에 연락해서 보내주시고 남은 음식도 전부 포장해서 복지관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물러간 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을 옮기고 남은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서서 텅 빈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1시간 전 그녀는 가족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4억 3천만 원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의 부축을 뿌리치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숙자한테 지기 싫어서, 체면 때문에, 내가 미쳤었어. 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는데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님.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어서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내가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갚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남편 지훈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가족인데. 서연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이니까 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가 체면 때문에 좀 무리했던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어? 망신이요?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4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가 냈어요. 협찬도 아니고 가족 지원도 아니에요. 제 개인 돈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500명 앞에서 엄마를. 그럼 어쩌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덮어두라고요? 어머님이 제 회사 파일을 훔쳐가고 위조 공문을 만들고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도 새 걸 요구하는 걸 그냥 참으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그녀는 USB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10년 전 이야기부터요. 10년 전?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스크린에 한번 재생해 보세요. 기술팀장이 아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USB를 건네며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윤서연 계좌에서 박화자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메모란에는 남편 학회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해외 학회비요. 결혼 첫 해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메일 캡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서연 씨, 지훈이 학회비 이번 달 내 계좌에서 정리 부탁합니다. 제가 내주는 것처럼 해야 아들 자존심도 살고 그러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계좌에서 이번 달 생활비도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며느리한테 용돈 주는 것처럼 보이게요. 이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제 돈으로 당신 학회비 냈고 생활비 냈고 집안 경조사비 냈어요. 그런데 모두 어머님이 내주신 것처럼 보이게 했죠. 화면에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땐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미안해. 내 돈이었단 거 알아. 하지만 엄마 체면도 있고 그냥 넘어가줘. 녹음된 대화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제 돈이었고 오늘도 제 돈이에요. 정은 정이고 돈은 돈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용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계약서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고 돈을 받아낼 거예요. 서연아, 그래도 우리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이제 와서 하시는군요. 10년 동안 저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 되는 며느리였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거의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권태식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 사장님도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거래를 한 건데 제가 증명해야죠. 권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오늘 사장님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이 나간 뒤 서연은 무대 위에 놓인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7주 동안 빠짐없이 기록했던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요구사항, 증거들.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오후 5시 30분. 진실 공개 완료. 모든 증거 제시 완료. 법적 절차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정은 정, 돈은 돈.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진실의 폭로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구두를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텅 빈 연회장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0개의 빈 의자, 시든 꽃들, 그리고 꺼진 조명.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더 로얄 테이블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연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 지훈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망신 줄 수 있어? 서연은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USB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모든 금전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예물, 신혼집 보증금, 학회비, 시댁 수리비, 총 1억 2천만 원. 10년 동안 제 돈으로 시댁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런데 모두 어머님 이름으로 처리됐죠. 서연아, 그건.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어땠어요? 회사 확장할 때, 수술 받을 때 도와주신 분 있었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협의 이혼 신청할 거예요. 서연아, 진정해. 10년 동안 대화했어요. 그때마다 당신은 뭐라고 했죠? 엄마 이해해줘. 넘어가줘. 그게 대화였나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다만 칠순 잔치 비용 4억 3천만 원은 시댁에서 상환받을 거예요. 일주일 뒤인 11월 1일 시어머니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며느리야, 집 매매 계약했어. 다음 달 중순에 잔금 들어오면 바로 돈 갚을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식 사과문이야. 인터넷에 올릴 거야. 서연은 사과문을 확인했습니다.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올려야 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지훈이하고는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시어머니가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시어머니와 마지막 대화. 집 매매 계약 완료. 이혼 진행 중.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최종일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30분 만에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4억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서연은 기부 이체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총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26년 4월 5일 서연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정당한 거래, 안전한 연애 캠페인입니다. 화면에는 노인 하객 안전 시스템,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공정 계약 교육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더 로얄 테이블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 후 납품업자 권태식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서연은 전 남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잘 지내길 바란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고 상환 완료 영수증만 전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무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납 영수증, 다른 하나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정은 정, 돈은 돈. 서연은 책상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20일 모든 정리 완료. 새로운 삶의 시작.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증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제는 나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서연은 노트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그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6월의 밤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증거는 나를 지킨다. 기록은 나를 구한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기록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